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6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지구별을 탐험하는 슈니의 작은 과학노트 지구별 수첩입니다. 매주 하나씩 우주처럼 넓고 신비한 과학 이야기를 기록해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별 수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다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지구별을 누비며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수첩에 적어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잠을 깨워주는 마법 같은 존재, 카페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침에 수업을 가기 전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가는 대학생의 모습, 우리의 흔한 일상이죠. 혹은 공부하다가 졸음을 쫓으려고 에너지 음료를 먹는 수험생의 모습도 다들 한 번쯤 봤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는 카페인에 의존하며 깨어있으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커피 한 잔만으로도 몇 시간 동안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지구별 수첩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카페인, 왜 잠을 깨우는 걸까? 우리의 일상 속 익숙한 존재지만 그 실체는 잘 몰랐던 과학 개념, 카페인에 대해 알아보러 가봅시다. 카페인의 각성작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데노신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알아야 합니다. 아데노신은 뇌에 쌓이는 피로신호의 본체인데요. 이 물질은 우리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해 신경활동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몸에 쉬어가야 할 때가 왔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쉽게 말해 아데노신은 졸림과 피로를 유도하는 주범이라 할 수 있죠. 카페인은 아데노신과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데노신 수용체에 달라붙어 아데노신이 결합하지 못하게 막는 건데요. 카페인이 아데노신의 길을 차단해서 뇌는 피로 신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카페인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기분 좋은 각성 상태를 만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도 하죠. 이러한 이중작용 때문에 카페인은 뇌 기능에 직접 개입하는 강력한 물질로 여겨집니다. 카페인은 뇌의 글루타메이트와 세로토닌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기억력과 신경반응 속도를 개선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내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커피 한 잔의 힘이 실현됩니다.
결국 카페인은 아데노신 차단뿐 아니라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며 각성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카페인은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카페인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직접 공급한다는 오해를 품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에너지 음료를 연달아 마신 학생들은 일시적으로 집중력이 높아지고 뇌가 깨는 느낌을 받지만 몸이 실제로 회복되진 않습니다. 그 결과 시험이 끝난 후 급격한 피로와 무기력함에 시달리기도 하죠. 또 하나 흔한 오해는 카페인은 언제 어디서나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나 음료에 소량으로 들어있는 카페인에도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커피를 여러 잔 마셔도 효과를 거의 못 느끼는 사람도 있죠. 이러한 카페인이 졸음을 완전히 깨트린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카페인은 피로감 자체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카페인은 졸음의 신호를 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죠. 따라서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잠에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은 일상에서 카페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되죠.
우리는 카페인이 에너지를 만드는 물질이 아니라 아데노신을 막는 방해꾼이란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섭취한 음식물 속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ATP라는 화학에너지로 변화해 만들어지는데요. 카페인은 이러한 에너지 생성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피로 신호를 숨기는 역할만 하는 거죠. 즉, 우리 몸이 실제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과 피로를 느끼는 신경 신호는 별개입니다. 카페인이 없으면 아데노신은 수용체에부터 우리에게 휴식하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카페인이 있으면 수용체가 가짜 신호에 속아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카페인의 각성 효과엔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유전적 차이와 신체의 효소 활성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 몸은 간에서 시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를 통해 카페인을 분해합니다. 이 효소의 활성이 높은 사람은 카페인을 빠르게 대사해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반면 효소의 활성이 낮은 사람은 카페인의 영향이 오래 지속되는 거죠. 따라서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어떤 사람은 졸음이 싹 사라지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카페인이 피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피로를 미루는 역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카페인의 작용을 살펴보면 몸이 보내는 피로라는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피로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휴식과 회복을 요구하는 아주 진실된 자연의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카페인은 이 신호를 억제하면서 우리를 강제로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마치 컴퓨터가 과부하 상태인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하다가 다운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겠죠. 특히 카페인은 뇌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걸 방해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카페인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깨우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의 회복과 건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점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카페인에 의존하는 습관을 반성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깨어있음과 건강한 에너지는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회복할 때 비로소 가능할 텐데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카페인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몸이 보내는 휴식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생활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카페인은 우리를 잠시 깨워주는 도구일 뿐 진짜 에너지는 몸의 신호를 존중하며 피로를 회복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이 점에서 카페인은 우리에게 건강의 균형과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깊은 교훈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지구별 수첩에선 카페인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 졸음을 억제하고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증가시켜 각성 상태를 만들죠. 이러한 카페인은 피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가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실제 피로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섭취하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자주 깨거나 얕은 잠을 자게 돼 건강에 악영향을 주죠. 따라서 카페인에 과하게 의존하기보단 건강을 생각해 현명하게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갖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첩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카페인, 일시적 각성의 도구일 뿐 진짜 에너지는 휴식과 회복에서 온다. 네, 지금까지 지구별 수첩의 세 번째 장을 함께 기록한 아나운서 이다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과학 이야기를 적으러 찾아올게요. 지구별 수첩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지구별 수첩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해 제54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다빈, 기술회 제54기 기술부장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전공 2학년 박희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16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